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주요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일어났죠.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좀 낮게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견인해서 끌고 오던 그런 이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스닥이 거의 2% 가깝게 마이너스 1.95% 이렇게 빠졌고 S&P 500도 마이너스 0.88% 다우만 플러스 0.08%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이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이제 일어날 거다 이런 이제 그 우려와 두려움 뭐 이런 걸 아는 채 출발했던 오늘 우리 시작은 하락은 했지만 조금 내용은 뉴욕 시장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이제 외국인들이 매물을 그냥 쏟아내면서 마이너스 0.82%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5천억 수준에서 줄지 않는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특히 이제 이 매도는 시총 대형주,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477억을 팔았고, 기관은 819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73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는 2,857.00, 그러니까 2,857포인트, 어제보다 1.19%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로 해서 한때 플러스 0.3% 이렇게 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기관의 매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개인도 매도해 놨었고, 그래서 일정 수준 하락한 상태에서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플러스로 전환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냥 장을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원래대로 하면 러셀 2000 같은 거 보면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0.37포인트, 어제보다 0.2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기술적인 건 약간 충격에 의한 거니까 조금 뭐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음봉이지만 아직은 10일 이평 위를 지키고 있어서 주간 단위로는 이번 주가 이제 밀리는 주가 됐어요. 6주 만에. 그런데 내주 초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의 기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책대로 그냥 코스피 팔고 코스닥 사고 뭐 이렇게 한 모습에도 제대로 효과를 좀 못 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흔들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환율은 3시 30분 현재 1379원 50전, 어제보다 6원 70전이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았죠. 삼성전자를 3,060억, SK 하이닉스는 1,884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98억을 샀고 SK 하이닉스는 246억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크게 달라진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외국인 73억, 기관 507억 이렇게 팔았고,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339억, 기관이 103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 211억, 기관 221억 이렇게 팔았고, 오늘 이제 그런 삼성바이오는 외국인이 203억, 기관이 97억 이래서 동시에 샀고, 셀트리온도 동시에 샀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139억, 외국인이, 기관이 223억, 에코프로는 38억 145억, 알테오제는 91억 9억 이렇습니다. HLB 3천당 제약은 외국인만 157억 28억 이렇게 샀고 기관은 모두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로봇이죠. 로봇
관련주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그 두산 로보틱스, 그 두산 에너빌리티 뭐 여기서 그 합종 연행 뭐 이거 두산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밥개까지 이제 거기 끼어들어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거 좀 정리된 거를 텔레그램에 보내드렸는데, 이제 가장 이게 되게 복잡해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가장 수혜받는 것으로 이제 지금 평가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일단 그 로봇 쪽에 불을 오늘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에 이제 로봇 이슈에 다시 정가운데 서게 된 두산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관심을 상당히 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예요. 바이오, 면역 항암제, 치매, 유전자, 뭐, 그 밖에 이제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바이오에서 바이오들이 일제히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특이한 게 있다면 이제 편의점 관련, 이거는 한 증권사가 리포트를, 편의점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를 써서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 관련은 계절적인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 되면 한 번씩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건설 대표주, 이게 건설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AI도 로봇과 함께 움직인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로봇 AI도 지금 계속 투자만 되지 뭐 돈을 못 벌잖아요, 아직.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그 차입금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르는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이런 게 이제 같이 적용되면서 오늘 이제 의료 AI도 움직이는 뭐 대표적인 것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뉴욕 시장이 기술주,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뉴욕 시장 따라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잘 소화가 됐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맏형들이 좀 희생을 하면서 지수 조정을 했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산업 구조나 이런 걸 봐서 기술주 뭐 이러면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해서 특히 이제 그 시총 상위가 주저앉으니까 매물로 해서 파생해서 비교적 하락 격차를 좀 크게 내줘서 헤지펀드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그런 이제 갭을 만들어줘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앵하고 좀 관계되는데 그건 이제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는 나름대로 선방했다. 지수는 1% 이상 빠졌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를 책임진 게 시총 상위 몇 개가 이제 책임을 졌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비교적 그 뉴욕 시장의 그 충격을 잘 소화해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보면은 뉴욕 시장이 이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상승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강한 순환매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을 이끌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게 했던 그 핵심에는 대형 기술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나스닥이 거의 2% 가까이 이제 빠지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은 상대적으로 러셀 2000은 3.57%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거의 순환매가 갑자기 일어난 순환매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뭐 흔하게 나오지, 뭐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시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5.57% 빠졌고, TSMC도 3.43, ARM 7.12, 마이크론 4.52, 애플도 2.32, 이게 다
마이크로소프트 2.42, 뭐 메타도 4.11, 테슬라는 무려 8.4. 무슨 다른 이제 뭐 악재도 있었지만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거죠. 그동안 이제 이것들이 지속해서 쉬었단 또 가고 쉬었단 또 가고 이제 이런 거가 내심 이제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불안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월스트리트 한쪽에서는 무너진다. 마이클 윌슨 얘기도 했지만 이제 계속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들을 갖고 있다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그게 확 돌면서 갑자기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그런 기술주들이 매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준 격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나도 팔자. 뭐 이제 이러면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휙 돌아가면서 중소형주가 오르고 그동안 소외됐던 게 이런 이제 아주 극적인 순환매를 뉴욕 시장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좀 공포죠. 우리 시장 어떡하나. 이제 아침에 좀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큰 형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거 오늘 덤탱이를 좀 써줬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큰 형들이 빠지니까, 지수도 제법 그럴싸하게 빠졌습니다. 근데 뉴욕 같은 데야 온 세계 돈이 이제 다 모여 있는 에서 난리를 치는 데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게 기술주라고 해봐야 사실 우리가 반도체 공화국인데 사실 이것 말고는 또 외국인 입장에서 때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외국인들은 얼마나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알뜰살뜰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반도체 주식만 그냥 때려도 이거는 이제 헤지펀드가 엔캐리 때문에 좀 움직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장의 힌트는 N 환율, 달러 대비 N 환율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이 충격이 짧게 오느냐, 조금 더 늘어지느냐가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얘네가 다시 한국으로 언제 올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로 보느냐, N 환율을, 그걸 어디까지로 150으로 보느냐, 152로 보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때리면서 가면서, 말하자면, 큰 것들이 떨어지니까 지수가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피 200을 추정으로 하는 파생의 기준점이 툭 떨어지니까 거기서 또 챙겼죠. 그러니까 나가도 항상 챙겨갖고 나가는 애들이 얘네들이니까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헤지펀드가 좀 그렇게 움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머지 섹터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선전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보기엔. 빠지긴 좀 했지만 분위기도 이런데 이 정도면 상당히 선전한 거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3.65, SK 하이닉스 3.32, 삼성전자 무선수 4.01, 이렇게들 전부 뺐잖아요. 현대차도 2.5% 이렇게, 전부 이렇게 빠졌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정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이루어지면 한국 주식이 많이 오를까?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서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째, 금리 인하가 되면 부채가 많은 기업, 소위 말하는 빚쟁이 기업이 정말 좋을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담이야 당연히 덜죠.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이 갖는 부담이야 당연히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라는 게 오르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게 항상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에 대한 이제 차입금도 많고 부채 많은데 그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엄동설 안에 꽁꽁 언
설원회에서 언발에다 오줌 넣고 좋아하는 거랑 똑같죠. 그건 잠시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산업 구조에서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짚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첫째. 두 번째,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냐.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일단 후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종목들의 수급 라인이 살아있는가, 이것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늘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 또 뭐 미국 그랬으니까 이쯤에서 이제 또 뭐 주도주의 변화를 막 얘기하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또 PPI가 나오니까 그것도 뭐 예상컨대는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낮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지만 그러고 나면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오늘 저녁에 어떤 반응을 보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실적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줘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결국은 뭐냐면 주식은 돈 잘 버는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거라면 이렇게 조그만 흔들림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런 거 해야 돼요. 그런 거 치고는 오늘 만약에 그러면 오늘 코스닥이 올라줬어야 돼요. 코스닥이 올라줬어야 돼. 양봉이지만 하락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샀는데 근데도 못 올랐어요. 그런 걸로 봐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하고는 좀 다르다. 다른 시장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구성,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반도체가 무너지면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그리고 다른 것들이 간다 그래도 지엽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제가 슬건생의 조화문이란 가수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노래를 연주해서 올려놨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오늘 다른 말씀을 좀,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 이렇게 하면 맨날 이제 사랑 타령만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사랑을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크리스토퍼슨 아시죠?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뭐 Why Me 뭐 등 포드 타임스 뭐 많이 불렀죠.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신, God, 지저스 이런 거죠. 주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얘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도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픔 아시는, 내 눈물 보시는 이렇게 경어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애인이 생겼는데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경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God,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성당이나 교회에서 뭐 이렇게 모임 있을 때 불러도 전혀 손색 없는 박수 받을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 이게 하드코어로 종교에 막 빠지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신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하는 그런 여유도 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시장 어렵게 끝났지만 주말엔 여러분 재충전 충분히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